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길을 걷는 사람은 잠정적으로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진다. 오솔길을 걷는 그에게 다른 인물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을 걷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순간과 스스로 성격을 결정지어야 하는 순간 외에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익명의 존재가 된다. 거리에 혹은 오솔길에 선 그는 낯선 이방인이다. 더는 자신의 신분이나 사회적 조건, 타인들에 대한 책임감에 파묻히지 않는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는 가뿐한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게 된다. 다비드 르 브루통의 책 느리게 걷는 즐거움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요즘 작가들 중에는 새로운 장소를 떠나서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여행에서의 경험이 언젠가 작품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작가 레지던스에 머물면서 집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문장의 소리 새 시즌 첫 특집으로 2주간 해외의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소설가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소설가 김성중 언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부분을 너무 읽느라고 조금, 그쵸? 이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또 처음에. 예. 근데 아무튼 좋으시죠? 어떤 안팎으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지금 인사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김성중입니다. 책은 개그맨이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제 2번째 창작집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표지까지 다 나왔으니까 곧 네, 여러분한테 곧 나올 거라고 합니다. 네. 커밍 순. 네네. 워낙에 2008년도에 중앙신인문학상 받으시고 제가 그냥 언니라고 처음에 했지만 네. 그런 친분을 떠나서 워낙에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 또 다음 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데뷔하신 지 7년 차가 되셨는데 이제 책이 조만간 한 권이 보태지면 2권이 돼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소설가들을 보게 되면 좀 빈번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책 나왔네 이런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걸로 치면 되게 과작이신 건가 제가 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네. 그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또
연이어서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네네. 사실 좀 더 빨리 두 번째 책이 나왔어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늦어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 면은 있네요. 네.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나라를 얼마나 어떻게 지내다 오셨는지 좀 얘기를 여쭙고 싶어요. 예.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다녀오신 건지. 우선 저는 쿠바 아바나에 3개월 체류했고요. 아, 프로그램은 네. 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네. 굉장히 긴 사업, 해외 거점, 뭐 창작 지원, 뭐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그 기회로 아바나에 3개월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12년 겨울에 2012년 겨울이요? 예, 네. 3개월 있었고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거기에 연이어서 이제 저금 통장 하나 딱 깨가지고 이제 남미를 좀 더 여행을 4개월을 그건 그냥 저의 배낭여행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2012년 겨울에 3개월을 하시고 네, 2013년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2013년 예. 그 가을께나 돼야 오신 아니요, 초여름쯤에 돌아온 것 그렇구나.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3개월이구나. 그렇습니다. 우와. 그러면 출발하시기 전부터 어떤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 아르코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나라가 쿠바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하셨던 거세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네.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저의 글에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나라가 있고 또 좀 더 좋은 나라들 좋다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쵸, 거겠지만 뭐 이렇게 누리기에. 저는 쿠바가 가장 끌렸어요. 우와, 저는 고르라면 쿠바가 제일 먼저 제외됐을 것 같은. 의외로 경쟁률이 높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된 거 보면. 그러면은 뭐 가시기 전에 뭐 네. 따로 준비를 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예. 따로 하신 게 있으셨다면? 아니요, 저는 그냥 일할 거리, 쓸 거리만 잔뜩 보따리 한 보따리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네. 마감이 잔뜩 있어가지고 가서 그 아바나에 2달 동안 그냥 단편 소설만 죽도록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을 이제 쿠바 배낭여행을 했죠, 저 혼자. 그 숙소나 이런 것들은 다 왜 마련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예. 막상 가서 이렇게 쿠바에서 첫 발을 디고 하룻밤 첫날 밤을 주무시게 됐을 때 이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일단 그 문화원 통해 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또 한인 4.5세대 분들이 살고 계세요. 한인 4.5세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멕시코로 흘러갔던 저희 한인들이 이제 김영하의 검은 꽃에 나오는 네, 바로 그 사탕수수 한인들이죠. 그 한인들이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 사탕수수 호황이 끝난 다음에 아바나로 왔죠. 일부가. 그래서 그 한인들이 이제 거기에 계시는데 이제 네. 외모나 이런 거는 완전히 쿠바 사람이죠. 동양 피가 약간 있는 쿠바 사람인데 4.5세대 정도면 지금 세대가 아마 4세대, 5세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젊은 층이 한 5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쪽에 이제 한인들 통해서 집을 그러니까 하숙집 같은 걸 구해 주셨는데 네. 그 가장 아바나에서 그 큰 대로가 네. 베인티트레스 그러니까 23번가인데요. 네. 코앞인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여기서 글을 어떻게 쓰나 이런 생각에 이제 한 2밤인가 자고 저는 다른 숙소로 제가 발품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건 조금 관계자분들이 들으셨다가 예, 제가 적극 어필해가지고요. 아마 그 다음에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작품의 세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막 시끄러운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일부분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좀 좋지는 않았었어요. 아바나 자체는 어디에 있어도 시끄럽습니다. 이걸 음악이 어디에서나 흘러나오고 이런 걸 모르니까. 네네. 그 올드카에서 나오는 그 커다란 소리, 매음 이런 것도 다 도시 전체가 그렇게. 아바나는 굉장히 대도시고요. 네. 물론 이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서 보는 그런 아바나가 있고 또 뒷면에 아바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여행이 아니라 그래도 한 3달 정도 쿠바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낭만 쿠바 말고도 다른 면들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밤에도 그렇게 시끄러워요? 예, 밤에도 뭐 어디선가 파티를 하면 살사, mambo, 메렝게 이런 음악이 계속 나오고요. 그렇지만 쿠바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경제 봉쇄 때문에 네네. 그 밤에 어두워요. 그러니까 전기도 귀하고 모든 물자가 다 귀해서
그러니까 말레꾼 방파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펍도 별로 없고 물론 돈은 더 없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방파제를 그 말레꾼을 아바나의 거실이라고 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즐길 것은 즐기고 최고의 시가와 럼이 있으니까요. 네네.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재미있다기보다 정확히는 흥미로운 곳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 같은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겁이 날 만한 위협적인? 아바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자 혼자 있기에 최고로 안전한 나라 중에 진짜요? 네,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니까. 기본적으로 빈부차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 같은 것이 높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좀 열심히 꼬시려는 남자들은 많죠. 그렇지만 위험하진 않죠. 동양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동양도 있지만 그 라틴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 남자가 여자한테 구애를 하는 것이 예의 범절 안 하면 인 것 같아요. 안 하면 그게 산해된 노릇이 아닌 뭐 여자 그런. 입장에서도 오늘 한 번도 예쁘단 소리를 못 들었으면 그건 사람도 아닌 거죠. 언니도 예쁘단 소리를 그렇죠. 많이. 뭐 너의 눈은 아몬드 같다는 둥. 눈 작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면. 아몬드가 작죠. 신비롭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씹어 먹어버리고 싶다는 거. 이걸 80 노인네가 저한테 유혹을 하면서. 진짜? 그런 개념이 없어요. 뭐 내가 나이가 많고 어리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싱싱한 남자 여자들인데 저는 이제 동양 여자인 게 확실히 거기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젠더가 강하게 와서 그냥 거리에 사람들이 다 너무 싱싱한 이런 말은 나쁘지 않은 의미로 암컷과 수컷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안전하고. 안전하죠. 그렇죠. 안전하죠.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안전한 것 같은데 다 뜯어보면은 다 정신들이 나가요. 사기는 좀 치는데 제가 이제 말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스페인어 쓰잖아요. 그래서 첫날 바로 그 피자를 한 12배 정도 비싸게 사 먹었어요. 바가지 씌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돈을 2개로 쓰기 때문에 화폐를 그걸 잠깐 속였는데 그 속이고 나서도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서비스로 줍니다. 이건 선물이야. 이러면서 그걸 또 처묵처묵 먹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예컨대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가기 전에 이런 거는 조금 뭐 예를 들면 뭐 언어에 대해서는 조금 하고 가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뭐 관련된 책을 좀 읽고 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고 보면. 일단 저는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언니 영어 잘하죠, 언니는? 영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가 좋았습니다. 어차피 제 영어도 시원찮은데 그냥 서로 눈빛으로 호의를 발사하면서 그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아바나 대학에 이제 외국인을 위한 어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만약에 좀 체류 기간이 길다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어학연수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길래 그냥 그 스페인어는 서바이벌로 어깨너머 배우고 저는 이제 주로 글을 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이제 작가로 이제 거기에 글을 쓰러 가신 거니까. 그럼요. 나랏돈 받고 뭔가 왜 해외 작가들 연보에 보면은 뭐 구겐하임 재단에 무얼 받아 어디를 나갔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괴테가 뭐 이탈리아를 다녀왔음. 근데 저도 그런 으슥한 마음으로 열심히 써야 돼 이러면서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뭐 작업실을 따로 갖고 계셨던 거세요? 아니면 뭐 댁에서 그냥 쓰셨어요? 저는 카페나 도서관에서 주로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온갖 작업실을 전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공동 작업실도 써보고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데 한 구석에 책상 놓고 뭐 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저는 그냥 카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집보다는 일거리를 싸들고 나가서 공적인 기분으로 노트북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카페를 만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마음에 드는 카페만 있으면 뭐 그곳이 어디든 닻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볼리비아라고 해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이제 여행 중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볼리비아의 아주 조그만 이제 그 티티카카 호수가 보이는 마을에서 딱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딱 앉아갖고 글을 쓰는데 딱 흐트러진 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제자리를 딱 잡아가는 느낌? 나구나. 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한한 집중력이, 송곳 같은 집중력이 있으시구나. 집중보단 균형이 딱 맞아 떨어지는 언니 그런 집중을 순간이죠. 못하면 균형 못 잡아요. 그렇구나. 저는 완전 산만해가지고. 저도 산만의 극치인데
쿠바가 정말 전 다른 작가분들한테도 글쓰기 좋은 환경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요. 네. 인터넷이 안 되고요. 잠깐만, 언니 그 얘기 하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쨌든 카페에서 네, 막 맞아요, 작업을 많이 맞아요. 하셨고 이제 쿠바를 가셨어요. 소설 쓸 거리는 잔뜩 있으셨을 네, 거고 네. 뭐 마감도 잔뜩 있으셨을 네. 거고 가셨을 텐데 그럼 쿠바에서도 카페에 커피가 맛있죠, 거기도. 커피는 맛있지만 카페가 없고 아. 레스토랑 개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식사하는 데 가가지고 앉아서 노트북을 피기는 조금 그러면은 네. 보통 그러면 쿠바에서는 글을 어떻게 쓰셨어요? 아바나 대학 도서관은 개방되어 있어서 도서관에 가서 글을 썼고요. 또 도서관에서? 네네 그 엄청 시끄러워요 도서관이. 아, 진짜? 네 공부를 토론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 도서관에 가서 쓰기도 많이 했고 기어이 또 제가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했죠. 아. 커피가 300원에 빛나는 아주 아. 멋진 테라스 그 야외 카페인데 언니 여유 자세가 말씀하시면 되게 여유로워요. 너 네. 몰랐지 이러니까. 아니 거기 지금 생각나갖고 너무 그리워요. 아, 예. 그렇구나. 고향이 많고. 그 한국에서 약간 구상하시던 작품들이 있으셨을 거고 네네. 가서 쿠바에 막상 그 문제들을 가지고 싸워 보려고 하니 네. 그 비슷하게 이렇게 공존을 하던가요? 이 사유들이 고민거리들이. 어떠냐면 네. 그러니까 가서 새로운 소재거리를 막 이런 거보다 제가 원래 쓰려고 하던 주제나 인물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국에서 낯선 시간을 통과해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이 주는 진동이나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출렁하잖아요. 그쵸. 제 일상이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러니까 카페 가서 글을 쓰는 똑같은 일상이지만 혹은 도서관에서 글을 쓰는 똑같은 일상이지만 여긴 아바나 네. 대학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스페인어로 떠들고 그렇죠. 그러면 진동을 하고 출렁거림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글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나 직접적인 소재로서가 아니라 어딘가 이제 각도가 조금씩 다르게 이제 그 잔상들이 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문장으로 보거나 어떤 약간의 그 리듬이 좀 실리는 것도 맞나요? 네, 그런 면도 네. 그러니까 그 리듬,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죠. 리듬과 네. 호흡과 뭐. 또 인물도 약간 네.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영호 같은 애를 생각했는데 그 애가 노베르토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구나. 예, 조금 달라지죠. 왜 여행자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쿠바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안녕하세요 했을 때보다 이만큼이 그죠. 저는 처음에 인사했을 때보다 바닥으로 조금 이제 차분해졌는데 네, 전 신났는데. 네, 언니는 곧 내일 모레 쿠바 갈 사람처럼 가봤던 보내만져. 여행지를 아까 뭐 초반에 말씀을 하셨지만 2012년 겨울에 가서 3개월을 있고 네, 맞아요. 해를 바꿨죠. 내친 김에 이제 남미 여행을 4개월을 하셨다고 네. 했는데 남미를 이렇게 물론 가까워서 가시게 된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쿠바를 간다고 했을 때는 남미를 이미 염두에 뒀죠. 그렇죠. 언니 근데 쿠바는 3개월 비자 무비자예요? 그 비자를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네, 그 거죠? 이제 저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관료제가 남아서 네. 골치 아플 수 있어요. 한 달 이상이면 갱신을 해야 되고 이런 그쵸, 것이. 그쵸.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맞아요. 하는 거죠. 네, 그 서류 뜯는데 진짜 네. 엄청 다 열받아서 돌아오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니까 아, 예, 그렇구나. 무척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을 쿠바에 계시는 동안에 네, 소설을 네. 몇 편이나 쓰셨어요? 단편. 단편은 2달간 작업했으니 단편은 한 편 건져오고 네. 그러니까 저는 가서 작업을 일단 있는 거였으니까 그건 썼는데 주로 여행 때 이제 메모를 잔뜩 해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서 정말 글만 쓰고 있으면 너무 또 사람들하고 접촉도 못 해보고 네. 호흡도 다 못하니까 메모를 이제 잔뜩 몸에 붙이고 돌아와서 그걸로 다시 글을 쓰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웹진에 그 여행 에세이를 네. 연재했으니까 네, 예, 네. 에세이글 또 산문 몇 개 해서 사실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작업이 더 그렇죠. 예, 잔뜩 들고 갔는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그럼 할 게 없어요. 인터넷 다른 거. 안 되는데 그 아바나 도서관은 그래도 좀 되는 편이었던 거예요. 아바나 전체에서 인터넷을 쓰려면 호텔로 가야 합니다. 아, 굉장히 한 시간에 12,000원을 주고 언니 그 여기 한국에 있을 때보다 많이 참을성이 생겼겠어요. 말도 못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네. 쇼핑도 없고 간판도 없고 맥주 이런 거는 술은 어때요? 술은 뭐 무제한 왜 맥주를 먹어요? 쿠바에서 럼을 먹고 모히또를 먹고 이런 걸 너무나 맛있는 언니 술이 못 많죠. 가봤잖아요. 나는 지금 너무, 뭐 너무 이렇게. 맛있어. 아, 맥주라니 웬 말이야. 죄송해요. 뭐 가봤어야지. 꿀밤을 때릴 뻔했어. 예, 어쨌거나. 네. 예, 그래서 그 아무것도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주로 책을
책을 읽고 글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조금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수다스럽잖아요. 아니 저는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 좀 벙어리가 될 기회를 갖고 싶어서 더 저 가야 돼요 저.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그쵸. 없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글쓰기에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서울에서 내 글쓰기는 되게 분열적이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소설가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자료를 찾네, 뭐 어쩌네 하면서 자꾸 인터넷을 하게 되고 네. 또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바나에 있는 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집중이 깊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이 다른 것으로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반면에 우리는 정말 생각이 많이 커트가 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비단 작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네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뭐 작가 선생님들 인터넷 맞아요. 없고 하던 시절에 그냥 원고지 처박혀가지고 쓰고. 예. 그거를 가서 약간 골방에서 예. 경험을 뭐 예. 하시게 됐던 것도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후에 뭐 이런 거 갖고는 좀 써봐야지라는 뭐 새롭게 뭐 주제 같은 경우도 좀 메모도 많이 되고 그랬겠네요. 예, 원래 품고 있던 장편이 있었는데 네. 이제 여행 또 다니면서 네. 쿠바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미 여행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떤 풍경을 딱 보면 아 여기는 반드시 나오게 될 거야 내 소설에 이런 예감을 딱 받는 곳이 우표 이렇게 찍어놨겠네요. 엽서 보내듯이 나한테 보내는 네. 엽서이듯이 마음의 필름에 이제 찰칵찰칵 찍어놓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 4개월간의 남미 여행 사실 잘못하면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무슨 여행 작가 나왔나 그러게.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예. 보통은 3개월을 하고 빨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이제 뭐 여기서 일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도합 7개월이라는 기간이니까 합치면 네네. 1년의 어쨌든 절반 이상인데 그렇죠. 남은 4개월의 남미 여행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남미는 일반 배낭 여행자들처럼 뭐 지도 보고 그다음에 뭐 제일 싼 게스트하우스 가서 길동무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어울렁 같이 지내고 뭐 같이 저녁에 밥 해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 4개월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네. 몇 개국이나 어떻게 어느 나라 어느 저는 나라? 멕시코도 갔었어요. 그래서 멕시코 갔다가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아웃했고요. 그래서 브라질을 빼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네. 그 칠레의 발파라이소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파블로 네루다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정말 아름답고 저는 그 거기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하고 그 두 군데가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뭐 여행자로서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남미가 저희한테 약간 꿈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로망이죠. 정말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작정을 맞아요. 남미 교포한테 시집가지 않고선 제가 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남미라는 그러니까 물론 뭐 쿠바라는 도시를 선택을 직접 하신 언니의 예, 성향도 물론 예. 있을 거예요. 근데 남미를 막상 가보니까 언니랑 어떤 것 같아요, 남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페인어권의 나라들이 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탈리아도 가보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라틴 문화들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일단 네. 밝고 또 뭐랄까요 즐기고 인생도 즐기고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표정이 지금 표정을 맞아요. 보여줬어야 되는데 맞아 애기 표정이 되셨어요. 내가 진짜 몸치라서 너무 아쉬워. 그 쿠바 사람들은 네. 춤도 너무 잘 추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댄서 같고 사는 것도 댄서블 하고 그런 것이 너무 그냥 보기가 너무 좋고 제가 같이 어울려서 춤을 췄더니 저더러 나무 같다고. 뻣뻣하다고요? 네. 그건 살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좀. 이게 이렇게 같은 인간인데 네. 어쩜 이렇게 몸속에 리듬이 흐르는 사람들하고 예, 숙기 없음이 흐르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언니 정도가 숙기 없음으로 그렇게 또 불리기도 하는구나. 예, 뭐 춤출 때는요. 그 도합 7개월에 그 한국 작가가 네. 이제 어쨌든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었잖아요. 네네. 기간으로 치면. 예. 가장 좋았던 일은 뭐예요? 제가 일단 네. 일상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네. 저로서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됐던 7개월이었어요. 왜냐하면 한참 이제 작품을 계속 열심히 쓰고 있었고 여기서 찾는 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시간에 저는 이제 제 원래 그 창작 계획대로라면 장편이 어느 정도 끝나 있어야 하고 이랬는데 네.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가버리면 혹시 나 글 쓰는 거 까먹을까 봐. 그리고 또 나는 이제 또 잊혀지는 거 아닌가?부터 뭐 누가 뭐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도전해보고 싶었던 게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시간을 통과해볼까. 40살 그 되기 마음을 전에. 갖기가 되게. 언제 이렇게 배낭을 메고 길에서 이제 길에 내가 붙는 느낌이라는 게 첫날부터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을 가고 해외에 있다 보면은 이제 종이에 내 글자가 붙는 소설이 붙는 느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길도 이제 어느 순간 지도 딱 버리고 내가 아무데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자유를 맛보고 나 여행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을 언제 또 맞아볼 것이며 또 이것이 결국은 나 소설 쓰는 데는 그냥 보약 몇 채 먹는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열심히 써야 되는데 예, 이제 그때 메모들 그 제 몸에 붙인 그 포스트잇들 이제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40 전에 갔다 오신 거잖아요. 뭐 그쯤에 가서 40이 돼서 왔던가. 그러니까요. 예. 약간 그 인생의 후반이 새롭게 열리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현지에 그 뭐 들어보니까 문학 행사라든지 이제 그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그걸 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어떤 프로그램에 한국 작가가 이제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역할? 일단 한국하고 쿠바의 문화적 교류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 쿠바 작가를 만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되는 2번의 강연이라는 것이 강연을 2번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의무적으로 강연을 2번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강연을 할 대상도 제가 구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쿠바는 굉장히 저희랑 멀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뭐 다른 제1세계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한 그 한인 4세대, 5세대 친구들이나 또 쿠바 사람들 중에 거기도 지금 한류가 불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강연을 2번 했고요. 그거를 거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셔서 쿠바 사람인데? 아니요, 한국 분이요. 한국 사람인데. 어디 쿠바 얼굴인데 한국말 하는 분들 혹시 본 적 있어요? 잘 못하죠. 세르이오 씨라고 있는데. 누가 있긴 있고. 많죠. 많은데 이제 잘은 못하시죠. 거의. 근데 눈빛은 한국 눈빛, 그러니까 얼굴은 쿠바 사람인데 눈빛은 또 한국 아저씨 눈빛이고 딸은 또 한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애를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시고 그런 분들 있죠. 쿠바에도 지금 한류가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갔을 때 이제 막 쿠바가 개방의 붐을 타고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오바마랑 역사적인 수교를 맺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행 자유화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쿠바가 드디어 쇄국을 이제 뭐 어떻게든 빗장을 풀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내조의 여왕이 엄청나게 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좋겠다. 그 드라마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텔레비전 없으세요? 네, 없어요. 쿠바에서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없으셨어요? 아니, 원래 이제 결혼을 하면서 집에 TV를 안 샀죠. 동구 뒀네, 언니. 예. 그 강연도 2번을 이제 어쨌든 힘들게 어쨌든 하셨던 거고, 그게 한국말로 이렇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쿠바 사람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이 통역을 좀 해주시면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작가가 와서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 자체도 이제 흥미로운 일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통이 쉬운 건 아니지만 이제 스페너의 꼬라손, 그러니까 심장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꼬라손끼리 통한다 뭐 이러면서 어떤 강의 끝나고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뭐 자기가 한국어를 왜 배우게 되었으며 뭐 아픈 자기 딸 이야기며 뭐 이런 거를 또 막 한참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경험입니다. 혹시 이제 아까 쿠바의 작가도 만나기가 한 명도 못 만났고요. 이제 쿠바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인상은 작가들은 많을 텐데 그 문화부의 그 관리들은 당의 사람들. 그러니까 요새 보기 드물게 선전 문학이 아직 있는 느낌을 조금 받았고요. 군인 출신이 문화부 장관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약간의 검열 같은 것이, 그러니까 제가 갔을 당시에는 아주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많은 문학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되는 쿠바 작가들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쿠바 일반 사람들은 네. 책을 접하는 일이 우리처럼 좀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 우리보다 책은 훨씬 많이 읽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출판 기념회도 한번 갔었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하수구로 새들어 살던 아주머니 아나 아줌마의 친구가 책을 내셨어요. 우리 아나 아줌마가 또 변호사 출신의 엘리트셔서 친구가 작가인데 페미니즘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니까 나는 혼자다라는 뜻의 그 책인데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소박하게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뭐 그 현지의 언론인도 오고 하는 좀 대대적인 큰 행사에도 불구하고 그냥 콜라나 럼 한 잔씩 딱 먹고 그냥 친구들이 와서 아, 뭐 이 친구가 이 책을 냈는데 하고 이제 축사들을 막 해주더라고요. 되게 유머 섞인 말로. 그리고 나서 끝나고 뭐 약간 파티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헌책방 문화가 아직. 아 진짜요? 예. 그래서 큰 광장에 가면 항상 헌책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혀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나라가 봉쇄가 네. 되어 있는 면이 있으니까 다른 문물을 접할 것을 굉장히 많이 찾는데 DVD나 책 같은 거는 여전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또 쿠바는 그 교육이 무료이기 때문에 네. 교육과 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문화 수준이 되게 높아요.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책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뭐 인터넷 문화가 발달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 책을 붙들고 있는 예, 상황이군요. 검열이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우리나라 막 그 검열이 있었던 시절에 보면 뭐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더라도. 약간 문화 차이가 나긴 날 텐데 네. 뭐 그 제가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어서 말씀이 조심스러운데요. 검열이 아주 심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근데 네. 그 전에는 그랬기 때문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뭐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학은 다 갈 수 있고 이러니까 제가 아바나 그 대학 도서관에서 느낀 건 공부를 되게 열심히 치열하게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 혹시 뭐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네. 뭐 쿠바의 작가의 책이라든가 네. 뭐 혹시 뭐 이렇게 아 쿠바는 이런 작가도 있었고 이런 문화들이 조금 드러나는 책이야라는 것이 혹시 있어요 한국에? 거의 없는데 네. 이제 미겔 바르넷이 국민 작가인데요. 네. 그 어느 도망친 노예의 일생이라는 책이 아마 한 권 정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쿠바 작가 책을 우리가 접하기가 그렇죠. 예,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증언 문학의 형태로 책들이 나올 것 같고요. 증언 문학의 형태로.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소설 말고 네. 그 아까 말한 그 한인 세대들의 네. 이민 역사 같은 걸 다룬 그런 르포집 같은 것도 많이 읽었거든요. 아, 난 또 네. 언니가 내신다는 줄 알고. 그러려면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예, 그 검은 꽃도 저는 거기 가서 읽으니까 또 느낌이 또 완전히 네,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그 쿠바를 또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또 느껴져요. 이 얘기하는 데서. 예, 그렇죠.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또 언니한테 또 어디 갔다 와라. 뭐 그런다고 하면 아, 나 여기 가면 소설 좀 쓰겠는데 하는 곳이 혹시 떡 집어넣은 데가 혹시 있으신지. 갔던 도시 중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기는 좀 이 오래 체류하고 레지던시가 싶고요. 없나요? 우리나라?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하던 상황에서는 없었는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좀 오래 체류하고 싶은 도시는 거기였고요. 또 안 가본 나라 중에는 네. 뭐 어느 나라가 됐든 그 오로라 보고 싶습니다. 아, 아이슬란드 뭐 이런데 추운데. 춥겠죠. 근데 춥고 비싸고 예, 허연데. 그러니까 거인 같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가긴 너무 힘들어. 언니 가면 인기 많겠어요. 거인 같은 남자들 많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쨌건. 어쨌든 메모를 막 몸에 막 붙이고 오셨다는 얘기가 되게 막 제가 막 뭔가를 하나씩 띄어서 보는 느낌이 좀 드는데 앞으로 그 기억들을 살리셔서 어떤 출판 뭐 문학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지. 예, 장편 소설 써야죠 이제. 그 제가 경장편을 지금 완성을 했는데 네. 그거는 전부터 생각해 놓은 게 따로 있고요. 이제 제가 원래 쓰려던 장편을 들어가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우리가 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예, 이제 스타트 할 거고요. 늦은 만큼 이제 네. 부지런히 네. 예, 이 기억이 네. 옅어지기 전에 네. 이제 부지런히 종이로 가야죠. 저 마지막으로 언니를 기다려왔던
목소리와 뭐 작품을 기다려왔던 이 문장의 소리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 되게 낯간지럽죠, 언니. 그 독자 너무 가상의 인물 같아요. 근데 누군가 듣고 안 들은 척하고 그래요. 듣긴 맞아요, 들을 거예요. 맞아요. 작가들이 독자가 네. 다른 세계인 사람인 것처럼 네. 뭐 그 독자들도 작가를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작가도 독자를 그렇게 여기는 면이 있는데요. 네네. 두 번째 책이나 앞으로 제가 쓰게 될 책들에 네. 든든한 지원군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언니도 오랜만에 또 예. 뵙기도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여행을 너무 가고 싶게 만들어 놓고 또 언니가 썼다는 그 문장 웹진의 여행기도 다시 또 찾아서 초반에 좀 봤었거든요. 아, 예.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문장 김치 씻어 먹고 네, 이런 얘기. 그 꽤 된 거더라고 지금 맞아요. 언니 해보니까 언니의 그 앞으로 나올 저작물들을 또 다 관심 있게 보고 어딘가를 떠나신다고 하면 되게 손을 흔들고 잘 다녀와 인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예, 제가 너무 여행 자랑처럼 얘기가 흐른 갑자기 그게 걱정이 되는데. 아니 절대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으니까 예. 언니 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객관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행의 꿈을 그 쿠바에 대해서 약간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을 먹게 해준 게 되게 큰 오늘의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쿠바도 좋지만 그냥 저의 책으로도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책도 되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와주세요. 오늘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 손님은요.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듯하지만 또 그동안 가까이 하기에는 참 어려웠던 악기 하나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연주자 고명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너무 소개를 어렵게 했나요? 알듯 말듯. 알듯 말듯 하네요. 그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네. 저는 고명진이고요. 네. 장구를 비롯한 국악 타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야, 장구를 비롯한 그 네. 비롯한이라는 말에서 개지수를 계속 늘려갈 것만 같은 쉼표가 느껴지는데 네. 이렇게 다루시는 악기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주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타악기가 장구기 때문에 장구 연주자라고 하고 가장 연주를 많이 하기도 하니까 장구 연주자라고 많이 하고요. 하나 질문이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타악기다 하면 장구다라고 네. 생각할 때는 다른 악기에 비해서 네. 그냥 단연코 장구인 거죠. 네. 네네. 제 생각엔 그래요. 네네. 네. 음악 전반적으로 장단이 굉장히 중요한 음악이기 때문에 네. 그 장단을 연주하는 악기고 네. 그리고 언제나 어떤 음악을 하든 거의 모든 편성에 장구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어떤 악기를? 흔히 아시는 사물놀이 악기들도 다 다루고 음. 그리고 이제 재래의 음악에서 쓰이는 악기들이나 네. 뭐 지금은 창작 음악도 많이 하는데 예. 그런 데서 쓰는 서양 타악기 같은 경우들도 연주를 하고요. 아, 이렇게 네. 때리면 소리가 나는 것들을 그냥 거의 전반적인 다. 타악기를 우와. 다룬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멋지신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악기를 할 수 있겠다, 네.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타악기 연주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음악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 네. 많이들 그렇겠지만 피아노, 바이올린을 아주 어릴 때 네네. 엄마가 이제 등떠미러 학원 네. 보내서 배우다가 네. 이제 저희 초등학교에 농악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악반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한번 해보겠느냐. 리듬과 가락 같은 걸 되게 잘 타셨나 보다. 뭐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재밌겠다 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선생님 덕분에 뭐 가야금이랄지 단소, 대금 뭐 이런 악기들을 다 접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네, 아주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보면서 만져보고. 네, 연주해보고 하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때 국악학교라는 중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악을 하는 그럼 어떻게 시험 봐요? 거기서는 제가 시험 볼 때 당시에는 이제 수음이한가가 있던 시절이거든요. 네. 악기 그래서- 연주도 수음이한가로. 아니요, 그러니까 성적. 공부도 잘해야 네, 되겠구나. 성적을 이제 수미한가를 이제 환산해서 하는 성적하고 시창청음이라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악보를 주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로 치는 걸 악보로 적고 하는 절대 기본적인 음감 기능을 조금 보는. 네, 그런 거를 봐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중학교 때는 대금을 조금 전공을 했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타악기 전공을 했죠. 그렇구나. 아니 저도 과정이 많이 비슷했던 게 저도 네. 대학교 때까지는 장구를 쳤었어요. 아, 똑같은. 정말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다르지만 관심이 있어서. 근데 네. 어렸을 때 다양한 악기를 경험을 해보는 거는 좋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빠른 포기도 일러줌과 동시에 네.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전공은 아니지만 그 꾸준히 갖게 가는 그 몸 안에 네. 배는 리듬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너무 이런 악기 하시는 분들 오면 저는 되게 부럽거든요. 네. 그 어쨌든 뭐 가장 우선에 놓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악기를 네. 장구라고 할 수 있는데 장구가 사실 되게 만만해 보이기도 하는데 전 직접 좀 쳐봐서 그런지 너무 네. 어렵더라고요. 이게 다칠 수 있지만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어렵고 네. 또 어쩔 때는 뭐 구음하시는 분들의 밑바탕이 됐다가 어떨 때는 또 가장 화려한 춤사위처럼 네. 소리를 냈다가 근데 제가 지금 실물을 처음 뵀는데 한국 무용 하시는 분 얼굴 같으세요. 아이고. 그 장구라는 네. 악기가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좀 오래 해보니까. 얼마나 어느 하신 거죠? 면에서는 네. 잘 맞고 네네.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해서 얘기를 하면 나이가 나오네요. 네. 네. 대략 15년은 넘었는데요. 네네. 맞춰가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뭐 사람도 비슷하고 네. 악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딱 나랑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너무 좋아서 이것만 보고 선택을 한 케이스는 사실 아니니까. 아니고 그래서 해가면서 계속 맞춰가고 어쩔 때는 엄청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관계처럼 밉기도 했다가 네. 어떨 땐 정말 너무 좋았다가 약간 애증의 관계처럼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점차 맞춰 가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웃긴 질문인데 저도 장구도 되게 가격대가 되게 천차만별이고 네. 그렇잖아요. 집에 장구 몇 대 있으세요? 저 장구 7대 있고요. 집에 그러면 그 싸놨어요? 네, 쓰는 차에도 있고 아, 네, 방에도 있고 네. 다 손때가 막 다 묻은. 네, 그렇긴 한데 주로 쓰는 악기는 3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장구가 있기는 한데 네. 네, 주로 연주를 하는 악기는 지금은 3대예요. 와, 7대의 장구가 있는 집이 좀 궁금해지네요. 아, 그냥 모아놨을 때. 네. 그냥 7대를 쌓여 뭐 있어요. 그게 15년 장구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네. 아니 저는 때 묻은 거 이렇게 빈티지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가죽도 좀 때탄 걸 좋아하다 보니 네. 개가죽이 보통 상급이라고 전 어디선가 들었었는데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하고 값이 조금 더 비싸요.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네, 그 악기에 스스로를 이렇게 맞춰간다라는 것이 되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반성도 좀 하게 되고. 네. 그 이 악기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타악기 많은 악기들 다루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악기들과 함께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주로 이제 연주회에서 연주도 하고 네. 그리고 전통음악만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만들어지는 창작음악이나 이제 다른 장르와 이렇게 퓨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퓨전 음악도 많이 하고 뭐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무용음악을 연주를 하는 일도 많이 있고요. 아, 작곡도 하시고요. 작곡은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작곡자라고 말을 하기는 아직 멀은 것 같고. 네. 네. 그러면은 혼자 활동을 뭐 이렇게 어떤 앨범에 객원으로 뭐 참여도 하시겠지만 네. 보통 제가 이게 뭐 사물놀이도 패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룹을 지어서 활동을 하실 것만 같아요. 네, 또 이게 맞아요. 우리 가락이라는 것이 또 합쳐졌을 때도 되게 큰 네. 효과를 발휘하니까 혹시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 없으신지? 네, 지금 2개의 팀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럼 소속이 2팀에 계신 네. 거예요? 우와. 하나는 한국음악 앙상블 호나라는 팀에서 타악기 연주를 하고 있고 다른 한 팀은 창작 타악 그룹
리듬 콜라주라는 팀을 제가 만들어서 리더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이름만으로도 좀 되게 많이 달라 보이는데 네. 활동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뭐 많이 하고 계시는 편이죠? 지난해에 다 이제 두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타악기 그룹, 뭐 우리 전통 악기를 가지고 한 그룹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이나 연희패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걸 기반으로 창작을 하는 팀들은 사실상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10개 팀이 안 되지 싶은데요. 네. 네. 저는 그 주말에 하는 국악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어르신네들이 나오는 거는 그냥 당연하게 보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오면 되게 눈여겨보게 되고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것들을 오지랖을 떨면서 볼 때가 있더라고요. 무대라는 게 사실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도 막상 찾아보면 많은가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아주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어쩌면 크고 작은 무대는 언제나 있고. 네, 근데 이제 성향과 상황이 다 맞는 무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듣지 않으면 감히 그냥 장구 소리 정도로만 아는 게 사실 우리한테 우리 소리 같은데 좀 들려주시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생경할 수 있지만 어떤 음악? 장구 연주자라고 이제 처음 제가 소개를 하고 나왔지만 장구 음악 말고 조금 독특한 사운드의 음악을 들려드렸으면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하고 있는 리듬 콜라주라는 팀이 지난해에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공연했던 실황 중에 금속 타악기로만 연주를 한 곡이 있어요. 금속 타악기는 그럼 뭐가 대략 될까요? 이제 전통악기 중에는 징하고 정주요? 꽹가리 요런 악기들하고 그리고 이제 서양 악기 겸해서 쓰는 악기들인데 이제 뭐 공, 심벌. 그래서 리듬 콜라주라는 팀 이름하고 맞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 팀에서 만들었던 음악 그 실황 음원을 제가 준비해 갖고 왔어요. 이건 어디서도 좀 찾아 듣기가 어려운. 없어요. 제가 안 풀고 있기 때문에 들으실 수 없어요.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운과 동시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뼈가 아파요, 뼈가. 볼륨이 크면 괴로우실 거라고 했잖아요. 뼈 재질이 다른데 뼈를 뼈로 때리는 느낌처럼 내 뼈가 맞는 느낌 되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악기가 쓰였는지의 건 잘 모르지만 저마다 다 자기 소리들을 누구한테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조화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전 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아기 때는 꽹과리가 좋다가 점점 뒤에서 있음직한데 빠질 수 없는 네, 징이 맞아요. 정말 정말 좋아서 저는 징을 지금 되게 뒤집어 놓고 약간 거기다 뭔가 좋은 걸 담고 있어요. 네. 집에서도.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처음에 들렸던 징소리와 더불어 뭔가 소의 왜 목에다 걸어놓은 이 방울 네, 있죠. 그런 방울도 썼어요. 아, 썼어요? 네. 약간 제가 막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율동감 들리면서 이 몸이 아프면서 근데 너무나 리듬들을 타고 있으니까 감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곡명이 사실 있나요? 네. 곡명이. 네, 징종공이라는 제목이고요. 사실 처음에 이 곡을 만들 때 저희가 메인으로 쓰는 타악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네. 뭐 장구, 꽹과리, 뭐 서양 악기로 치면 네. 뭐 이렇게 북, 스네어 드럼 뭐 이런 악기들이 메인에 네. 가는 악기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악기들을 액세서리 악기라고 하거나 뭐 그냥 변두리 악기. 네, 변두리 네. 악기들로 이제 치부를 해서 네네. 그냥 뭐 아무나 해도 되고 그냥 대충 넣으면 되는 악기로 이제 편입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악기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네. 이거 하나 잘못하면 네, 그렇죠. 완전 무너질 것 같은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악기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이렇게 변두리에 있었던 아니면 중심에 되지 못했던 악기들의 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고 몇 가지의 약속을 한 다음엔 나머지는 즉흥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직접 여기에서 연주도 제가 하신 연주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멜로디처럼 들리는 금속 악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 다 꽹과리 엎어놓고 치거나 아니면은 밥그릇 종류의 그런 악기들이 있어요. 직접 봐야겠어요. 비주얼적인 것들도. 네. 그래서 무대를 찾아가야겠군요. 그런 네. 생각이 좀 찾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네. 궁금한 게 이것도 이제 어쨌든
곡이 있으니까 네. 다 어떤 악기는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작곡하듯이 네. 다 그렇게 해서 다 나눠 갖는 건가요, 연주자들끼리? 제가 이제 전체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저희 팀원들끼리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전체를 구성을 하는 어떤 섹션에 대한 노트들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메인 리듬이 이거라고 정해놓고 그거를 적어놓은 건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그냥 악보를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악보가 있는 건 아니고 섹션을 놓고 그 약속을 맞춰서 즉흥으로 한 연주라서 그러니까 주된 멜로디는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노래 들으면 그렇죠. 주되게 이렇게 귀에 남는 네. 이렇게 좀 유행이 될 만한 네. 리듬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들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외적으로 막 다양하게 왔다 가는 변주되는 악기들도 아유. 어떻게 요걸 다 하나. 왜냐하면 서양 악기들은 네네. 되게 많이 악보가 거의 그쵸. 계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대에 이제 올라가셨을 텐데 무대라는 것들의 경험, 네. 무대 위에서의 짜릿함은 네. 연주자나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네. 다음을 예고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무대? 나한테 무대란? 사실 제가 꽤 오래 무대에 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긴장이랄지 뭐 희열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무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의 특성, 전공의 특성상 다른 사람의 반주나 앙상블, 좀 대규모 인원 중에 한 명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공연을 숱하게 했어도 사실 뭐 떨린다거나 긴장되거나 이런 경험이 참 예전 네. 기억이에요. 아기 때 보통 그 떨림을 네. 다 떼고 올라오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았고 네. 무대에 어떻게 올라가야 하고 어떤 자세여야 하고 이런 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무뎌져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씩 제 팀도 꾸려서 하게 되고 내 음악이라는 걸 찾겠다라는 어떤 결심도 하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느낌이. 그래서 크던 작던 무대가 되게 소중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조금 더 정성을 쏟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눈이 이제 관객석을 향해서 앞에만 있었다면 이제 관객석 뒤에 있는 식구들도 챙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 뒤통수에도 눈이 달리는 느낌이라서 아마 더 긴장감이 네. 좀 다른 쪽으로 생겼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무대라는 거는. 그래서 또 밀고 배를 밀듯이 그런 힘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음악 듣느라고 네네. 얼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를 감안을 네.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요 부분만 찾아서 제 목소리 뭐 들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찾아서 아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여운을 잘 간직했다가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거 이것저것 다 찾아가지고 네. 뵈러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오늘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사는 방법엔 넓게 사는 방법과 좁게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피카소는 넓게 살았지만 모란디는 좁게 살았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두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두 명의 친구로 살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하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하고 산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큰 집에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좁은 집에 산다. 좁은 집에 살려면 집에 두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불필요하고 탐탁치 않은 것은 과감히 내다버리는 것이 좋고 그보다 좋은 건 애초부터 안목을 가지는 일이다. 그래서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곁에 두고 크게 보며 살아야 한다. 그 방법만 잘 터득하면 좁은 집에 사는 게 그리 답답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DJ가 가방에서 꺼내 읽어드린 책 한 권. 오늘의 문장은 박상미의 나의 사적인 뉴욕 속 한 구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